안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국 간호사 시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자, 국제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는데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은 거기다 여러분들의 서명운동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서명이 있어야만이 이 소송 자체가 원활할 것 같다 해가지고 국제변호사 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요. 자,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동참을 요청했는데 자, 덕분에요. 여러분들이 흔쾌히 잘 응해주셔서 모두 이제 일단은 서명운동 끝났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저도 소송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지금 그 사이에 저는 일단은 뭐 코로나 위기사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님을 그제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양방면으로 어떻게든 하여튼 뭐 다방면으로 우리가 피어슨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시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저도 유튜브를 자주 올려고 했지만은요 상당히 지금 바빴습니다. 그죠?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우리 선생님이죠. 자, 최 선생님이 최 누구 땡년 선생님인데 하여튼 오늘 내일 출국을 합니다. 자,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26세 그죠? 그래서 바로 간호대학 졸업하자마자 프랭클린을 하지 않고 그죠? IELTS를 해서 10개월 만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요 우리가 빠른 일단요 소속이 빨리 됐죠. 그죠? 수속이 빨리 됐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선생님한테요. 자, 누구 선생님이 내일 출국이라서 카톡 아이디 줬어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미국에 있는 쌤이요. 자,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출근할 때 되면 불안하죠. 그죠? 내가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해서 미리 먼저 가신 선생님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바로 열어주고 이 선생님이 아는 또 친구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가신 퍼펙을 통해서 미리 가신 선생님들이 있어갖고 일단은 널싱홈으로 일단은 1년간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분 저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가진 선생님들도 모르는 분도 있어갖고 서로 각각 연결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상 연결고리가 돼서 서로 이 추운 날씨에 뉴욕으로 가지만은 서로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강동을 통해서 영어 안 된 프랭클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된 바로 출국력 퍼펙으로 출국하는 일단은 기본 틀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명을 사인했죠. 그죠? 그래서 코리안 라이센스 넘버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사인을 잘 해주신 덕분에 일이 잘 순조롭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는요 어떻게든 제 죽기 전까지는 수단 가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의사협회장 노황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저는 제가 학원을 할 때 이분이 미리요 어느 널스 무슨 학원 해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이분이 지금은 의사협회장 아닙니다. 의사협회장을 하면서 미국 간호사 학원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나쁘다는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순진하게 뭐예요? 취업 부탁합니다 하고 막 올리잖아요. 그죠? 자, 올리는데, 지금 이분은요, 일본 사람한테 그 널스 회사를 팔았어요. 자, 팔고요. 제가 소문입니다. 자, 소문에 86억에 고수익을 올렸다 하고 지금은 일본 사장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별로 돈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을 두고 간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화가 난 것이요. 자, 이분이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조국 문제랑 통해서 같이 미국 우리 한국 간호사를 깠어요. 저도 까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간호사의 어떤 노력을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 돈을 줘서 자기가 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팔 때 어때요? 그 금액 전 86억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유력한 담당자로부터 86억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이건 일단 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문은 알려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저희 간호사를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에 알리고요. 다음에 행동 지침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간호사 시험을 쳐본 적도 없고요. 미국 간호사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이래 놓고는 간호사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죠? 자, 블로그에 올렸는데 왜 미국 간호사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고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치를 수 있는 걸까? 자,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 무슨 이유로요? NCSBN의 경고에도 국내 학원들 부정행위가 계속해. 우리 학원들이 부정행위 했어요? 자, 이 시험은 일단요. 자, 이 시험은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요. 컴퓨터로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죠? 자, 다음에 조국이 아들 대리 시험 본 게 당신들에게 피해졌냐고? 국격지 않은 국익 상실이 이루어진다. 왜 조국하고 우리하고 연관을 짓죠? 그래서 부정행위 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결론이 났어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사건 조사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내용의 카피가 안 돼요. 그죠? 무혐의 다 났습니다. 여기 무혐의 있습니다. 무혐의. 하여튼 제가 다시 이거 올리겠습니다. 이 글자니 이미지만 복사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복사되지 않았고 계속 1차에서 서울지검에서 제가 일단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간요. 자, 근데 무혐의 났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고금으로 갔습니다. 또 무혐의 났습니다. 또 안 되니까 대법원에 그 재정신청이라는 거 했습니다. 재정신청 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 판사들도 보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NCSBN에 문제를 내놔라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기들이 문제 유출했다 해서 한 거 다 어디요? 검사실에서 다 조사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가 내용도 알지 않고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게 블로그에서 간호사로 매도한다는 자체가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NCSBN과 이 NCSBN에도 사실은요, 우리 그 학원하고 우리 간호사들이요, 한국 간호사들이 우리 학원을 매도하기 위해서 강동학원만 없애주면은 일단은 뭐 시험센터 유치한다.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선순위하고 메디케이션 이런 것을 족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 수가 많아지니까 학원생들 우리한테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있는 NCBN은 자기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솔직히. 자, 그래 놓고 지금 같이 매도하고 있는 길에 저도 이 길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변호사가 여기 이제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 선임하니까 이 변호사가 그 사이 흐름을 봤나 봐요. 그 하는 얘기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원장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노영규 씨가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이가 없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죠? 솔직히 의사고시도 한국에 있었어요. 시험센터가요. 근데 다쳤어요. 진짜 큰행을 했어요. 의사들은요. 근데 우리는 큰행도 안 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동을 없애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놓고 법적 대응이 전부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 의사협회장은 항상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어디다 한국 간호사를 부정행위했다고 매도시키냐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센터를 일단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한규 씨랑 한판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호사들 이름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간호사들한테 돈 10원 준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시켜달라고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매너 번호요. 다 이렇게 넘기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같이 해서 종합해서 그렇게 고수익을 올려서 일본 사람한테 팔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부정행위 했다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국하고 그죠? 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열병이 납니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 간호사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간호사를 인정받으려면 NCLEX RN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그래서 NCLEX RN을 편의상 미국 간호사 시험이라 부르겠다. 아이고 웃겨요. 웃겨요. 의사나 잘 하세요. 의사는 미국 가서 한 명도 취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미국 간호사 시험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대만 또는 필리핀 미국령이 사이판과 감으로 날아가야 된다. 왜 미국 간호사 시험을 우리나라에 볼 수 없고 대만과 필리핀에 치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이가 없는 거 아니네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진짜 필리핀하고 의사고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요. 잠깐요. 자,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흥분해서 말이 안 나. 자, 의사들이 컨닝을 진짜 해갖고 시험센터가 없어졌는데 필리핀은 3년 전에 생겼어요. 자, 우리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갖고 결국은요 부정행위로 지네끼리 소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보건복지도 도와주지 않고 거대한 힘이 조정하고 있다. 전 의사협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협회 의사 다른 학원의 원장이 우리 미국 우리나라 간호사 협회의 행정처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호사를 고발해놓고 자기는 간호사 협회에서 월급 받고 있고 노한규 씨는 이 간호사 인적사항 팔아먹고 일본에다가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 팔아갖고 고수익을 받고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자격을 묻고 싶어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죠? 걱정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요. 자, 조국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행위다. 국격이지 않은 국익의 상실로 이어진다. 우리 간호사들요 미국 가서 국익을 위해서 달러 많이 벌고 있고요. 그 다음 뉴욕에서 엄청난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고 병원 가는 마다 한국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그게 국익 상실일까요?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간호사는 해외만 가면요 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당신이 부러워하는 우리 한국 간호사는요 그렇게 한국에서 무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나가면요. 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간호사 시험 볼 수 있었다. NCSB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허용했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겼다. 이거 뭐가요?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고발을 했어요. 자, 우리 다른 나라는 절대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고발합니다. 그것도 한국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제가 한국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 학원을 챙기니까 이때까지 모든 학원은요,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학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놈들이 뭐 하겠어요? 간호사 갖고 놀죠. 그래서 시험이 어떻다느니 미국 간호대학도 졸업하지도 않고 미국 간호사 시험도 안 치고 영어도 안 해본 사람이 한국 간호사 시험이 어떻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 노한규 씨도 미국 간호사 시험 쳐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미국 간호사 시험 쳐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미국 간호사 시험을 쳐본 사람 아닌 사람한테 제가 이해를 시키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합격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000명 합격. 1년에 2,000명, 10년에 2만 명이죠. 그런데 합격시키니까 문제 유출했다는 거예요. 합격자 많으면 다른 부서는 상 주면서 우리는 왜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요? 간호사 아닌 남자들이 그냥 간호사의 논장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고발하라 그러고 그 학원에서 고발하라 그러고 간호사들 막 격려해요. 그 다음에 간호협회에 잃어버리라고 그래요. 저 시험장에 가면은 그 시험센터 사장이요. 시험센터장이 문제 좀 주고 가세요 그래요. 우리 간호사들 기겁을 했어요. 그거 누가 자기 친구인 학원 원장한테 문제 주려고. 그 정도로 자기들이 어이가 없는 짓을 해놓고 국제적인 테러 수준이었으면서 우리 간호사들을 이렇게 선량한 간호사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생겼다. 국내에서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한 학원들이 있었는데 다수의 학원들이 시험을 치른 간호사 학원생들로부터 출제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집한 것이다. 자, 문제연행을 통해서 문제를 내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자, NCS에서 이걸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고발한 거예요. 자기 학원이 안 되니까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노한규 씨가 운영하는 학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여러 학원 종합들이 모여서 강동을 없애기 위해서 작전을 짜놓고는 요따구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NCS변에서 한국을 어떻게 알아요? 고발했으니까 그렇죠. 글로 써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NCS변에 전화하니까 언제든지 시험을
피어슨에서만 오케이 하면은 문제를 줄 수 있다. 시험 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 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 조국하고 왜 우리 미국 간호사 시험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거죠? 조국하고 미국 간호사 시험하고 무슨 상관 있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고했대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지속된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경고했다. 자기가 NCSBN 만났어요. 저는 NCSBN 시험 출제원을요. 조선호텔에서 만났어요. 그 조선호텔 간호사가 저를 보고 도리어 격려했어요. 네가 장하다. 한국 간호사들이 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겠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일단은 문제가 있을 수에 대해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우리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좀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올려줬어요. 그런 것까지 미국 간호사하고 다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도 미국 간호사 시험에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간호사 시험을 안 쳐본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간호사 시험은 문제를 몇 문제 안다고 해서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의사, 그것도 자그마치 의사 협회장에 있는 사람이 간호사 인적사항 빼내가지고 학원을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의사 협회장이 학원을 유지해요? 간호사 학원을요? 그렇게 자기가 간호사를 개무시하면서 그 돈은요, 간호사 돈은 다 빼먹고, 이게 의사 협회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학원에 인적사항 다 넘겼을 거예요. 그럼 돈 10원도 줬어요? 인적사항 그렇게 다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넘기고 돈 받은 적 있어요?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 있는 간호사들은 최저임금으로 자기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 인적사항 다 넘기고 팔아먹고,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참, 제가 이제 의사협회장이면서 간호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간호사들이 참 무방비해요. 그죠? 자, 그런데 국내학원들이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됐다. 이게 부정행위예요?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도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요청을 했어요. 부정행위 했으면 자료 내놔라. 자료가 없는데 그냥 고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법원으로 그냥 끌려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도요, 미국에서 지적재 사건 건드린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나쁘게 봐요. 근데 저를 아무리 기소하려고 해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기소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5년 만에 지난 그 검사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직도 살아있나고. 이 정도면 자살한대요. 그냥 근거도 없는 일을 매도해서 건수를 만들어서 저를 기소시켜서 학원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기소하면은 제가 이제 완전히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강하게 나갔지만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확인이라도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인수봉 올라가서 암벽을 타기 시작했죠.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너무 분하니까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내려왔다니까요. 자, 부정행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언젠가 법적으로 깔 거예요, 이거요. 자, 결국 한국에 시험을 허용한 지 불과 2년 만에 NCSB는 시험원시센터를 폐쇄했다. 이것이 매년 적어도 2,000여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10년 이상 미국 간호사 시험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해외 나가게 된 것이다.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간호사로서 우리는 한국에서 더러운 이 현실을, 당신도 의사니까 의사들이 월급을 간호사들이 말도 아니게 줬잖아요. 그래 놓고 언제 간호사 생각했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간호사를 엄청 생각하는 것을 했어요. 그죠? 자, 이후에 간호협회는 이거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한 번 실례를 이룬 대한민국 여전은 미국 간호 시험에 대한 홍콩대만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간호협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사실을 제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근데 미국 간호사 시험을 친 사람이 간호협회에 없어요. 시험 안 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황당하진 않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고 도리어 우리 간호사를 감싸지 않고, 저는 20년간 회피비를 냈어요. 그런데도 감싸지 않고, 감싸는 거는커녕 사실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있다고 어떤 내용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처럼 변호사나 그 다음에 검사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조목조목 모든 것이 제가 다 파헤쳐서 일단 탈탈 틀어서 모든 걸 규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지적재산권에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야, 어떤 아줌마인지 대단하다 하고 제가 그때는 이 법원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제가 김현장을 상대로. 그렇지만 그냥 혼자서 이겼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혼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저보다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만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안 사고 김현장 법원을 이겼다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하여튼 이걸 갖다가 미국 의사가 자기 지원자가 한국 간호사를 톤해서 자기가 돈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한테 팔아놓고 미국 간호사 시험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성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사협회장의 이렇게 어떤 면목이 있을까요? 그죠? 조국을 비호하느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조국 아들이 시험을 대리함으로써 당신들이 피해본 것이 있느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범죄 행위래요. 그죠? 우리가 범죄 행위 했어요? 아까처럼 제가 이게 일단요 이 법원 조회죠. 이 사건 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 프린터 된 거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부 다 한 번도 제가 기소된 적이 없어요. 항상 무혐의. 정말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검사들도요. 이게 법정 소송이 되냐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 뭔 죄를 짓기 이러냐고요. 이런 정도까지 저를 법원에서 저를 갖다가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도요. 그래 놓고 아무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에는 글을 쓴다는 게 제가 어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게 이제 강동이라는 얘기를 안 썼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은 간호사를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어울려서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장까지 나왔다. 범죄행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어 놓고 일본 사람한테 팔아놓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이 된 나라가 넘어서 하여튼 지지를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저도 조국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민도요. 시험도 안 치고 의사 되는 거 이해가 할 수 없어. 의과대학 졸업생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랑 조국을 같이 비교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자, 신뢰의 상실, 당신부터 상실하세요. 그죠? 간호사 이름 대고 일본에 팔아먹은 회사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협회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죠. 국익의 상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자, 조국은 나 같은 뿐만이 아니라 비유하는 이들에까지 미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당신은 나쁜 자예요. 자, 의리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려 하고 이렇게 썼는데 기가 차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제가 시험센터 열어놓고요. 제가 하여튼 이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뭐 범죄 행위로 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제가 일단은 TV에 나왔어요. 그죠? 자, KBS 2에 개울천사 해가지고 제가요 일단 이게 이제 논산병원에서 이게 논산병원이 국군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이 국방부 소속이 국군 업무서라고 그래요. 그죠? 논산병원인데 일단 제가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했죠. 그죠? 자, 2년 정도 내가 서울에 집에 있는데 논산에 갔는데 제가 한자를 못 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간호과정 되었고 한자를 못 보고 행정만 하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신경외과 좋아하죠. 신경외과 수준에 있는 장애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장애인 센터가 있었어요. 그죠? 저도 모르고 갔는데 하여튼 논산병원에서 제가 그때 소령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2000년 10월부터 매일 새벽 다시면요 아침에 새벽에 밥 주고요. 장애인 시설 작은 자의 집에 들어서 자, 다운 중 중증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자, 그래서 논산병원 전입하면 서울에 있다가 가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애 키우다가. 그래서 내 애들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성마비 애들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가족 같았죠. 자, 사회봉사 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분당에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은진면에 있는 작은 자의 집은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가기 전에는 한 6명이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엄청 커졌어요. 제가 KBS에 나오고 그래서 KBS의 그 이름이 뭐냐면은 개울천사 개울천사 제가 였다고로 생겼는데 개울천사예요. 그죠? 개울천사. 그래서 하여튼 뭐 쪽팔리지만은 하여튼 제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 6명 정도 있었는데 70명이 늘었어요. 그죠? 그 작은 자의 집도 제가 TV 매스컴에 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많이 조건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운영자인 목사님 부부인데, 자, 일단 자원봉사 한 명이 정부였다. 그래서 이 중국 아줌마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뭐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하는데, 튀김을 하는데 제가요 도움을 일단은 같이 밥을 먹이고,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1년 3개월 됐는데 한 2년죠, 2년 반. 그래서 끝나고 올 때요죠. 그래서 전 재산을 저한테 준 일단은 장애인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밤만 되면 나가는 어떤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대전역에 가서, 자, 논산역 역만 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동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그만두고 서울에 온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울면서요, 자기가 그 밤새 그 추운 겨울에 동냥한 것이 6,400원이야. 6,400원 전 재산인데 그걸 갖다가 10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갖고 저한테 주는 어떤 그 감동에, 야, 누가, 어떤 남자가 전 재산을 내한테 주겠냐.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박한 사람 이렇게 사는데, 의사 협회장이요, 도리어 우리를 뭐 범죄 행위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렴치 안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싶어요. 자, 간호사들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뭐 몇몇만 알고 있죠. 저를 위해서 몇몇만 알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간호사를 부정행위로 일단 몰아붙이고 있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분이, 제 신분이 좀 조용했죠. 제가 군인인 줄 몰랐어요. 군인 아줌마인 줄 몰랐는데, 자, 거기에는 육군본부 가까이 있었는데, 이 육군본부에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연말에 오지 않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분이요. 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방문했을 때,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마침, 그래서 제가 그때 일단은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에 군인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신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신분이 노출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솜씨가, 자, 여러 사람들과 다르긴 했지만 조용하게 봉사일당을 한 탱구만 주부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신분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이소룡 때문에 푸른 제복만 봐도 한 식구쯤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고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했더니 가그가, 그러니까 제가 개울천사였죠. 개울천사였는데, 하여튼 웃자고 올린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간호사를 무시하고 파렴치 안으로 부정행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웃어보려고 넘긴 건데, 하여튼 그래도요, 옛날에는 제가 착했다. 자, 착했다. 이보다 착한 일이 제가 매스컴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한번 올려봤습니다. 웃자고요. 자, 지금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죠? 자, 검사실이 가부화되고 간호사는 번아웃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학연구소장은 30일 받아든 숫자라 해놓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 여부를 가려할 검사 건수다. 자,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 회사에 의뢰가 들어온 하루 검사 중 최고량이다. 자, 이 순간 성 소장은 직감했다. 3차 대유행이 분명하구나. 자, 대구 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요. 자, 1차 대유행 당시 검사량의 54%를 도맡았던 곳이다. 자, 갔는데 지금요, 2차 유행 때도 하루 검사량은 많아야 1만 건 정도였는데, 요즘은요, 자, 1만 7천 건, 1만 2천 7천 건. 그래서 점차 늘어나겠죠. 1, 2차 유행 당시 검사량의 2배를 찍은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자, 하루 3만 건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요, 단발성일 때나 가능한 얘기다. 자, 올해 피로가 누적된 검사 숫자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요, 하여튼 검사 기간은 110건요. 그 다음에 민간 검사 업체는요, 6시간 걸리던 검사가 9시간까지 지연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랜 피로 누적에다가 줄어들긴커녕 자꾸만 늘어나는 검체량에, 자, 검체 요청은 한꺼번에 몰린다. 자, 이때 검사 물량이 시간대별로 적절히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주로 밤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인력 장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도 검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 현장에서는요, 상교대로 근무조를 짜거나 하루 14시간 초과 근무까지 예사로 밀려드는 검사량을 따라가기가 버겁다. 자, 앞으로 폭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겸사 인력 역시요. 백리사, 매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갔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간호사죠. 이 간호사의 슬픈 어떤 내용인데, 하여튼 하루 검사량이 25,000건을 안팎을 유지해서나 지난달요. 지금은 7만 건이 넘어간다 그러죠. 자, 그래서 75,080건이다. 9일날요. 그죠? 그래서 방대본은요 11만 건까지 검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인력들이 로봇처럼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한 얘기다. 자, 이때 검사력이 얼마나 버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 이게 번아웃이 몰린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의사도 그렇지만은 특히요. 자, 인력 가운데 80~9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달했다. 저번에 1, 2차 때 우리가 좀 페이도 제대로 안 주고 수당도 안 줬어요. 지금도 못 받고 있죠. 근데 왜 간호사들이 또 가는 거예요? 한번 데모해야죠. 이때 우리가 한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임금은 한 번도 오르지 않아요. 너무 착해갖고 이 착한 사람을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뭔가 뭐 범죄행위라고요. 당신도 한번 환자 한번 보세요. 저 환자 옆에 오지도 않아 놓고는 어디다 가는 의사협회장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병원의 한 간호사는요, 오랜 기간 가중한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자, 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자, 안산병원 호흡기 내성과 교수는요, 너무 많은 병원에 환자가 분산되어 있고 각 병원이 제한된 내부 인력을 동원해 계속 돌리다 보니까 번아웃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 가부화가 지속되면요,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 간호사들도 지금 계속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 검사 속도가 빠른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게 이제 트로트 컬처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진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하여튼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죠? 자, 다음에 국립암센터에서는 너무 늦다, 속도가.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지금도 정확도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간호사들이요. 같은 날보다 686명이 늘었고요. 자, 다음에 수도권에서 국내 환자의 79%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규모면서 3차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큰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미국은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면은 페이를 2배, 3배로 올려줘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럴 때마다 우리 간호사들, 미국 간호사들은 뭐 한 달에 3천에서 5천, 6천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수당도 어렵고 그다음 페이도 되게 오르지도 않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 간호사들 버틸지 모르지만은 미국 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도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미국에서 좀 우리 간 선생님들이요, 했던 시간당 $60, $100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외쳐봅니다. 자, 고맙습니다.